그 속성 창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속성 창도 이렇게 올리면 조금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면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속성 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아까 우리가 세틴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재질의 종류를 보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러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패브릭 매트라는 첫 번째 거는 광택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원단을 말하는 거고, 그 아래 패브릭 샤이니 그러는 거는 반짝이는 원단을 표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패브릭 실키 세틴 그러면 실크나 세틴 같은 은은하게 반짝이는 원단을 여기에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벨벳도 있고 그 퍼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여기 잼이라는 거는 보석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비슷하나 빛의 반사가 랜덤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보석과 같은 연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래스라는 것도 있죠. 유리 재질 표현할 때 이거를 선택하면 되고, 글리터 재질도 있고, 뭐 라이트, 그 패턴 혹은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활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뭐 레더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러한 그 패브릭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는 아까 우리가 해봤던 거죠. 여기 이렇게 파일로 열 수 있는 것, 여기 탐색을 클릭하면 이미지 파일 그 경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기 파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있던 것을 삭제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텍스처를 한번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처의 색상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만 제거하는 거죠. 그 질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만 제거할 때 여기 on에다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 아래 보면 그림자 강도, 그림자 밝기인데 이것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숫자로 쓸 수도 있고 이 발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노멀 맵이라는 거가 있죠. 노멀 맵은 가죽이나 레이스 등 표면이 울퉁불퉁한 소재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도 이게 탐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클릭하면, 잠깐만 이거를 전체 확대를 보죠. 자, 이런 창이 뜨면서 여기서 여러가지 그 질감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다시 초기화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옆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색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을 해봤었죠. 색상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팔레트가 나타나고,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다른 데에 있는 색상을 추출해서 색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는 이 스포이드로 많이 해봤었죠. 그 다음에는 그 투명도, 여기 투명도라고 있죠. 색상 아래쪽에. 이 투명도는 그 적용된 원단의 투명도를 결정해 주는 건데, 뭐 반투명한 원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내려보면, 숫자가 내려오면 점점 투명해지죠.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거죠. 투명도가 0이 될 경우는 그 의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3D 창에서는 0으로 했을 경우 투명도를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투명도도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할 수 있고, 이 위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뭐 50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 100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불투명하게. 그 다음 아래쪽에 반사가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반사라는 게 있죠. 표면의 거칠기는 여기 강도, 아니면 강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반사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 강도가 지금은 1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빛의 반사가 많아지고, 이게 낮아질수록 빛의 반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환, 그 아래쪽에 있는 변환은 조금 내려보면 여기 텍스처의 뭐 회전 각도, 너비, 높이 이런 거를 지정해서 텍스처를 변환하거나 변환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비율 고정을 언으로 하고 너비를 변환하면 높이도 정비례해서 변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기즈모로 할 때도 그 45도 각도로 할 때는 비율이 고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비율 고정을 해놓고 움직여도 뭐 너비만 내가 변환해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높이까지 정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비율 고정 ON이 되는 거고요. 자, 속성 창을 조금 올려보면 이 재질에서 겉면, 속면, 뭐 옆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봤던 것은 겉면인데 속면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겉면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다 on을 해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겉면뿐이 아니고 속면이나 옆면도 각각 그 텍스처와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단의 물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물성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러면 뭐 위사의 강도, 경사 강도, 뭐 바이어스 신축성, 굽힘 강도, 위사, 경사, 바이어스
그리고 뭐 좌, 굴절, 위사, 경사 여러 가지 그 물성을 여기에 다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다양한 원단의 주름이라든지 드레이프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설정 값을 보면 여기 버튼이 있는 것을 클릭해 보면 굉장히 많은 물성들을 여기 클로에다가 이미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물성까지 일일이 조절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커튼, 트윌 뭐 이런 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니트도 있고 뭐 레저에 관한 물성도 전부 저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이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설정 값에 있는데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를 한번 그 선택을 해보죠. 니트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물성이 세부적인 속성이 다 바뀌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일론 그러면 또 뭐 위사 경사 강도 뭐 바이어스 신축성 이런 게 다 바뀌죠. 여기 두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성은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뭐 실크, 타프타 이러면 위사 경사 강도 다 일일이 그 직물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세틴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패브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추가 버튼이 있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패브릭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 이렇게 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 자, 이 패브릭이 선택되면 그 아래 이제 속성 창을 보면 그 우선 색상을 변경해 보죠. 색상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자, 색상을 바꿨고 그러면 세팅도 아까 해놓은 것도 색상을 지금 것과 조금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계열로 해볼까요? 이렇게 두 패브릭이 서로 색이 좀 다르게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단의 그 종류에서 그 실크 세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사, 이 반사 강도를 이 세틴하고는 좀 반대되게 할게요. 반사 강도가 지금 아까 거는 15인데 이쪽에서 패브릭에서는 조금 높게 80 정도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두 패브릭을 반사 강도가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3D 창에서 선택 해제한 다음에 확대를 해보죠. 자, 이런 상태고, 두 번째 패브릭을 적용하려면 패턴을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패브릭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두 번째 패브릭으로 적용이 됐는데, 확실히 반사각 강도가 이제 다른 데에서 이 확인을 할 수 있죠. 적용시키는 것은 패턴 전체를 선택하고 이 패브릭을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텍스처는 우리가 처음에 이 세팅을 적용해 놓은 게 그대로 됐고, 색상은 바꿔줬고, 원래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있던 건데, 두 번째 패브릭에서는 종류를 실크 세틴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뭐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 강도를 많이 높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적용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반사각도가 크기 때문에 더 반짝반짝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브릭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해보세요. 자, 여기서 종류를 선택하면 대부분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물성에도 다 그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게 선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색상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 해놓고 이것을 적용해 보려면 패턴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그 패브릭을 가져다 패턴 위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려면 이렇게 내가 벨벳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가지 패브릭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마지막에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3D 의상 보기에서 내부 도형 보기, 뭐 기초선 보기, 재봉선 보기, 부자재 보기, 본딩 스카이빙 보기, 이런 것들을 다 해지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처음이 의상 보기고, 두 번째가 솔기선 보기 해지하고, 내부 도형 보기도 해지하고, 그 다음에 기초선 보기도 해지하고, 재봉선 보기도 해지하고, 핀도 해놨으면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 줄자, 본딩 스카이빙 보기도
해지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단 물성이 반영된 상태로 의상을 완성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입자 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속성 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입자 간격을 우리가 5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천천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지정한 패브릭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했더니 이렇게 모든 물성이 적용된 상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끄고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정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 셔링 블라우스를 완성했습니다.